여러분, 수십 년간 축적된 그 복잡한 의학 연구 결과들을 단 한 줄의 강력한 만트라로 압축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분석 자료는요, 더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한 아주 간단하면서도 핵심적인 비밀들을 담고 있습니다. 빙빙 돌리지 않고 바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내용은 뉴욕타임스가 최고의 의사들과 치료사들에게서 직접 얻어낸 24가지 웰니스 만트라를 다루고 있는데요. 여기서 재미있는 건 그냥 뻔한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령 잠 못 잔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라 같은 직관에 반하는 이야기들 말이죠. 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이 이 방대한 정보들을 쉽게 소화하실 수 있도록 이 24가지의 통찰을 전인적 건강을 위한 5개의 명확한 기둥으로 깔끔하게 정리해봤습니다. 건강에 대한 새로운 시각, 정신적 체력, 신차라는 기계 관리, 연결의 힘,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실과 시간의 수용까지. 자, 흐름을 아셨으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둥, 건강과 웰니스에 대한 새로운 시각, 즉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이 내용이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보여주는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제시 골드 박사가 지적했듯이 진정한 웰빙은 신체, 감정, 사회적 차원을 모두 아우르는 일종의 만화경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병이 났을 때 질병과 싸우는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니르 바르질라이 박사의 새로운 패러다임처럼 평소에 운동, 영양, 인간관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건강 수명 자체를 늘리는 쪽으로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해요. 그럼 이걸 뒷받침하는 확실한 데이터를 좀 볼까요? 톰 프리든 박사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구체적인 목표 수치를 제시합니다. 혈압은 120에 80 미만, 이른바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은 70 미만으로 유지하라는 거죠. 왜냐고요? 매일 내 몸의 상태를 정확한 수치로 알고 관리하는 것, 그게 바로 더 건강한 미래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확실한 기초 공사니까요. 자, 두 번째 기둥인 정신적 체력 단련하기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몸 밖에서 내면으로 돌려보는 거죠. 마음도 근육이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데네리스의 이 말 정말 인상 깊지 않나요? 행복은 공장 초기화 설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배우는 기술입니다. 네, 맞아요. 가만히 있는다고 갑자기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뇌와 마음은 충분히 훈련 가능하거든요. 차분함과 집중력을 기를 수 있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방법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이선 크로스의 통찰을 빌리자면 정신적 체력을 기르는 건 신체적 체력을 기르는 것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헬스장에 가서 나한테 맞는 운동기구를 찾듯이 여러분도 각자의 상황에 딱 맞는 정신적 운동법이 뭔지 직접 찾아내야 해요. 그게 일기 쓰기일 수도 있고 자연속을 걷는 산책일 수도 있겠죠. 이것저것 시도해보면서 나만의 루틴을 찾아내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이 들죠. 우리의 정신을 단단하게 지탱해주는 그릇? 그러니까 이 신체라는 기계에는 대체 어떻게 올바른 연료를 공급해야 할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세 번째 기둥, 신체라는 기계에 연료 공급하기, 음식, 움직임, 그리고 휴식으로 넘어갑니다. 에릭 토폴 박사는 신체 건강의 중심 무대에 우리의 장을 올려놓습니다. 장이 뇌, 그리고 면역체계와 끊임없이 소통하기 때문이죠. 여기서 리타 카추루 박사가 정말 핵심을 찌르는데요. 균형 잡힌 면역체계는 언제 반응해야 할지, 그리고 언제 반응하지 말아야 할지를 안다. 즉, 무조건 과민하게 반응하는 강력한 면역력이 좋은 게 아니라 평온하고 차분하게 꼭 필요할 때만 나서는 상태가 진짜 궁극적인 목표라는 겁니다. 그럼 카츠로 박사의 조언을 오늘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쪼개볼까요? 딱 3가지입니다. 첫째, 건강한 장내 미생물 환경 유지하기. 둘째, 규칙적으로 땀 흘리며 운동하기. 셋째, 스트레스를 적극적으로 줄이기. 이 3가지 실천 사항이 바로 여러분의 신체라는 기계를 든든하게 받쳐줄 가장 확실한 전술들입니다. 수면 문제로 밤새 뒤척이시는 분들 집중해주세요. 수제이칸 사그라 박사의 이 조언은 정말 큰 위안이 됩니다. 수면은 중요하지만 잠을 못 잘까봐 잠을 설치게 할 만큼 중요하지는 않다. 밤마다 빨리 자야 하는데 라며 침대를 전쟁터로 만들지 마세요. 불면증이나 수면 불안을 고치는 첫걸음은 스스로에게 조금은 관대해지고 억지로 자려는 압박감을 내려놓는 겁니다.
라타팔라니아판 박사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식사, 운동, 수면 같은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을 절대 타협 불가능한 것으로 대하라고요. 마치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런 건강한 행동들을 여러분 삶의 완전한 기본값으로 만들어버리세요. 이런 기본적인 요소들을 철저히 지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수명이 글자 그대로 늘어난다는 게 증명되었으니까요. 지금까지는 우리 몸과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살짝 시선을 돌려서 우리가 우리 몸 밖의 세상, 즉 외부 환경과 부딪힐 때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번째 기둥, 연결의 힘, 당신이라는 생태계입니다. 우리가 맺는 사회적 관계의 양과 질이 실제로 우리의 신체 건강은 물론이고 사망 위험과도 글자 그대로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 테리 리얼의 이 비유입니다. 우리의 인간관계는 우리의 생물관이다. 우리는 결코 혼자 뚝 떨어져 사는 고립된 섬이 아닙니다. 마치 거대한 생태계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한 팀처럼 움직여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복잡한 인간관계가 늘 핑크빛일 수는 없잖아요. 심리치료사 에스터 페렐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관계의 문제들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역설이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를 사랑하면서도 미워하는 모순된 감정을 동시에 안고 가야 합니다. 깔끔하게 떨어지는 해결책 같은 건 애초에 없을 수도 있어요. 억지로 풀려고 스트레스 받기보다는 그 복잡함 자체를 인정하고 잘 관리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조너선 하이트, 션 오리얼이 칼라 나운버그의 조언을 종합해보면 이 생태계를 건강하게 가꾸는 실질적인 방법들이 나옵니다. 나와 타인 사이의 튼튼한 관계망을 구축하고 나 자신과 아이들에게 완벽을 강요하기보다 따뜻한 연민을 보여주세요. 특히 아이들과 관련해서는 이 말이 참 와닿습니다. 부모로서 통제하려는 양육은 조금 내려놓고 함께 신나게 놀아주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라는 거죠. 자, 드디어 마지막 5번째 기둥입니다. 현실과 시간 수용하기, 궁극적인 관점의 전환인데요. 앞서 말한 건강한 습관들을 하나씩 쌓아가면서도 결국 우리는 모두 언젠가 마주해야 할 시간의 유한함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나이 드는 걸 두려워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앨리슨 무어 박사는 단호하게 나이 드는 것은 좋은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생각을 조금만 바꿔볼까요? 나이가 든다는 건 여러분을 더 지혜롭고 회복력 강하며 훨씬 더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나이 탓에 할 수 없는 것들에 매달려 좌절하지 않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온전히 집중하기만 한다면 말이죠. 작가 올리버 버크먼은 아주 묵직한 깨달음을 줍니다. 삶은 유한합니다. 그 사실을 안고 살아가세요. 우리가 평소에 겪는 산만함, 조급함, 미루는 습관 같은 것들, 사실 이거 다 우리가 유한한 존재라는 현실, 그 피할 수 없는 한계로부터 도망치려고 발버둥 치는 과정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의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살펴본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꽤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인간의 평균 수명을 주 단위로 환산하면 대략 4,000주 정도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이처럼 유한하다는 것을 명확히 안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소중한 4,000주를 과연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오늘 함께 나눈 이 5가지 건강의 기둥들, 당장 오늘부터 여러분의 일상에 하나씩 적용해보는 건 어떨까요?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을 겁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